네, 우리 4학년도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약간 난이도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은 이제 중위권 혹은 이제 중상위권 친구들이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을 좀 풀어볼 거고요. 시작은 8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더 건드리기 쉬운 문제들은 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한다고 합니다. 가령 2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3차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2개 만나는 그림을 조금 연상시켜 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런 느낌으로 될 수 있는 K가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건데, 선생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2개의 복잡한 함수로 바라보지 말고 이 친구의 근이 2개인 게 목표죠. 그래서 K 빼고 나머지는 별도로 분리해둬라. 의 근이 2개. 지금 같은 말입니다. 지금 얘랑 이거랑 이게 모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에 초점을 두면 이 친구를 조금 그래프로 그려보자 이 말이죠. 얘 어떻게 그려야 되죠? 뭐 미분을 잘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기 때문에 0과 2라고 하는 지점에서 이런 형태로 있겠죠. 실질적으로는 함수 값이 f0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를 좀 내려야 되고요. f2가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1이죠. f2가 3인가요? 그죠? 여기가 지금 2,3입니다. 자, 이 친구랑 k라고 하는 이제 가로선 수평선 y는 k라고 하는 친구를 비교했었을 때 근이 2개가 되려면 이렇게 있었을 때 2개 나오는 경우 한 번, 그리고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2개 나오는 경우 두 번째가 있겠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양수 k이기 때문에 언제가 해당을 한다? 그렇죠. 이때가 해당을 한다. 즉 k가 3일 때를 의미를 하겠죠. 9번 볼게요. 자, 복잡한 수열의 합 공식을 이 친구를 BK, 그러니까 얘를 BK라고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그냥 시그마 BK라고 하는 새로운 수열을 K는 1부터 N까지 한 거고, 우리는 얘를 그냥 보편적으로 SN이라고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SN이라는 게 뭐야? 그쵸? 얘는 B1부터 BN까지 더한 걸 그냥 우리 많이 쓰는 SN이라고 하는 썸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때 제가 BN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강조했었죠. SN 빼기 SN-1이라고 하는 많이 쓰이는 공식은 언제만 쓸 수 있다? n이 2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리고 n이 1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B1은 S1 그 자체로 계산을 해야 된다 라고 스님이 계속 강조를 했었죠. 요 박스식에 의거해서 B1은 S1 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친구는 그냥 1 대입을 해주시면 A1분의 1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식으로 가보자고요. n이 2 이상일 때는 if n이 2 이상일 때 bn이라고 하는 거는 sn 빼기 sr-1인데 sn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이렇게 지금 같은 식이에요. n제곱 빼기 2n 빼기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n 더하기 1이 나오나요? 그런 것 같네요. 2n 더하기 1이 되고, 얘는 다시 이 박스식에 의거해서 k 대신 n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술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언제? n이 2 이상일 때만 성립한다. 이렇게 제가 계속 강조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거 두 번째, if n이 1일 때 얘는 S1이랑 같다고 했죠. S1이 뭐예요? 여기다 1 넣은 거니까 3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A1은 3분의 1이라는 걸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역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 원하는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n이 1, 그러니까 A1은 3분의 1인 거 알았고, n이 2 이상일 때는 어떤 식을 써야 되나? 그쵸? 이 등식에 의거해서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시그마 AN을 n은 1부터 10까지 계산하게 되면은
n이 1일 때는 따로 별도로 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1하고 그 다음에 2부터 10까지는 an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얘를 넣을 수 있는 건데 가만 살펴보니까 요 식에 n에 1을 넣어도 1 곱하기 3분의 1, 즉 밑에 있는 식이랑 일맥상통하죠. 따라서 우리는 이걸 구분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위에 있는 이 식 그대로를 그냥 모든 n, 1부터 그냥 모든 n에 대해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번 문제에 한해서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복잡하게 둘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저식 그대로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이 정도 난이도 되는 친구들은 바로 부분분수화 해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부분분수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n이 1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잘 소거를 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답은 21분의 10이 나옵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식 자체를 바로 적분식으로 환원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A의 넓이라는 거는 문제 조금 더 깊게 읽어볼게요. fx라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 친구이기 때문에 얘가 0, 2, 3이 되겠고요. A라고 하는 면적은 0부터 2까지 fx를 적분한 게 되겠고, B의 넓이는 양수가 되겠죠. 걔를 뺀다라는 말은 이 B를 음수 면적으로 간주하는 적분식인 2, 3, fx, dx를 빼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게 되겠죠. 왜? 얘 자체가 음수예요. 우리 적분 음수 방향으로 했으니까, 음수 값들을 적분을 했으니까 음의 영역을 적분했기 때문에 음수 나오게 되고, 얘가 결국은 B의 넓이의 음수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식이 A 넓이 빼기 B 넓이가 되는 거니까 얘가 몇이라고요? 3이죠. 근데 지금 이 식은 구간이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0부터 3까지 fx, dx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fx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적분을 잘 해서 k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k 밖으로 뺐어요. 상수. 이거를 하는 문제가 되겠고, 전개를 해서 넓이 공식 이런 거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진짜 막 엄청 뭐 암기한다고 드라마틱하게 뭐 한 문제 덜 풀고 말고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그냥 푸는 게 더 오히려 좋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겠죠. 따라서 k라고 하는 건 3분의 4가 답이 되겠네요. 자, 11번 볼게요. 자, 곡선 y는 x제곱과 직선 이 친구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 자, 이름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했어? 그쵸? 이 p는 이 친구의 기울기를 그대로 갖고 있는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친구, 이 점선의 기울기가 얘랑 평행해야 되니까 이 t가 돼야 된다. 자, y는 x제곱에서 이 p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려면 p의 x좌표는 뭐가 돼야겠어요? 그쵸? t가 돼야겠죠. 얘가 t 컴마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t 컴마 t제곱이 되겠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그래야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겠어? 그쵸? x제곱을 미분을 해서 x제곱을 미분을 해서 t를 넣은 게 이 t가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p가 t, t제곱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t와 o가 이어져 있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그죠? y는 tx가 되겠죠. 그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t 빼기 0, t제곱 빼기 0에 x 빼기 0 더하기 0이 되겠죠. 원점을 잡고 직선을 이제 작성을 하면은, 얘를 정리하면 간단하게 tx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tx가 지금 이 친구고요.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tx-1은 얘기 때문에 그 둘의 교점인 q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이 친구는 t분의 1이기 때문에 q는 t분의 1, 1이 되겠다. 그죠? 따라서 dq라고 하는 길이는 p의 좌표, q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t 빼기 t분의 1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빼기 1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되겠고,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얘를 t분의 t제곱으로 바라봐서 정리하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죠? 얘를 조금 정리해주면 이게 됩니다. 좋아요. 자, 문제수 가고 싶은 건 PQ죠. 이제 PQ니까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극한에 대한 처리를 이제 엄밀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할 텐데, 자, 루트 안에서 제곱이 있는 애는 뺄 때 소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를 밖으로 빼고 싶어요. 루트 밖으로. 제곱도 있고 루트도 있으니까. 그때 얘는 그냥 나오면 안 되고 항상 절대값을 갖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극한을 이제 바라보고 저 절대값을 풀어줄 때 어떠한 섬세한 컨트롤이 필요하냐면,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친구는 요런 그래프잖아요. 그죠? 자, 근데 t제곱 마이너스 1은 1의 좌극한에서 음수 영역을 갖고 있어요. 그죠? 1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서는 음수 영역을 갖고 있잖아. 그죠? 이 말은 1의 좌극한, 1보다 왼쪽, 아주 조금 왼쪽에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음수라는 값을 갖고 있다라는 소리랑 똑같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극한은 1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 근접해가는, 1이 정확히 1이라는 소리가 아니야. 1에 근접하게 다가간다. 1보다 아주 조금 작다. 1의 좌극한이면 아주 조금 작다. 1의 우극한이면 1보다 아주 조금 크다라는 소리예요. 1이 정확히 아니라는 소리야. 0.9999999 이런 뜻이라는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함수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튀어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는 소리예요. 조금 정리를 해주면 그냥 부호만 반대로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친구랑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 이제 더 이상 뭐 0을 유발을 하는 뭐 극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을 바로 다 대입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쌤이 잘못 썼네요. 이 루트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루트 2가 답이 되겠다. 12번 볼게요. A2가 마이너스 4이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의 AN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다. 두 집합 A. 자, 문제가 조금 복잡하게 써있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집합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지금 AN이라는 수열은 등차수열이라 써있죠. 다시 말해서 A2가 마이너스 4고 AN이라고 하는 이 등차수열의 공차를 D라고 설정하겠습니다. 문자. 그러면 A1과 A3와 A4와 A5와 A6까지 마이너스 4 빼기 D 마이너스 4 더하기 D 이런 식으로 D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A1 같은 경우에는 A2 기준으로 공차를 빼야 돼요. 그죠? 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D고요. 그 뒤부터는 D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뭐 여기는 마이너스 2D 더하기 2D 3D 마이너스 4 더하기 4D 이런 식으로 쭉쭉 이어지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집합 A에 대한 설명입니다. 집합 A는 뭐예요? 얘를 5까지 갖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죠? A5까지 있으니까 이렇게가 A라는 집합이 되겠죠. 자, B라고 하는 집합은 뭔지 볼게요. B라고 하는 수열이 새로 정의됐는데 걔는 AN 더하기 1이래요. 가령 B1은 A1 더하기 A2. A1 더하기 A2면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B1이라는 소리야. 그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B1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8 빼기 D. 그 다음 B2는 어떻게 돼요? A2 더하기 A3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D. 이거를 쭉쭉쭉 서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서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 조금 읽어보시면 이 두 집합이 교집합을 갖고 있는데 교집합의 원소가 3개가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겉으로만 보면은 같은 값을 뭐가 같은 표현을 갖고 있는 식이 없죠. 그죠? 뭐 얘랑 얘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D가 뭐냐에 따라서 그런 어떤 D가 이 교집합이 3개가 만드는 D인지를 이제 판단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잘 보세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눈에 띄는 점은 Bn이라고 하는 수열은 공차가 ED일 거고요. 그죠? A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D입니다. 그죠? 이 말이 뭘 시사하는지를 선생님이 좀 설명해 줄 텐데요. 만약에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다고 칩시다. 같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다고. 뭐 그 D가 뭔지는 일단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점프를 하면 더하기 2D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더하면 2D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순간에서 똑같이 2D만큼 점프한 얘랑 똑같이 2D만큼 점프한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서로 같아야겠죠.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점프 2D를 만큼 하고 2번 점프하고 밑에는 한 번만 점프를 하면은 충분히 2D가 더해지니까 당연히 같은 값에서 또 2D를 더한 얘네 둘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순간에 같으면 위에 애는 2번 점프해서 같아지는 거, 얘는 한 번 점프해서 나온 애라 서로 같아지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벌써 지금 그림만 봐도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 이렇게 같아지고 이렇게 같아지는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가 뭔가 눈에 띄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는 같아질 수 있을까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D를 소거하면 이 두 개는 등호가 붙을 수가 없는 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A 교집합 B가 A1을 가진다면, 다시 말해서 요런 상황이라면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부터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가 같아지면은 이렇게가 되는 거고, 첫 번째 A1과 B2가 같아지는 이 노란색 상황, 그죠? 노란색을 쓸게요. 두 번째,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노란색이 같은 쌍이 되겠죠. 그죠? 그럴 때 D가 뭐가 됐어요? 뭐가 되냐면 일 때가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같아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랑 이렇게가 같아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했죠.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더하기 2D고 얘는 2번 점프하면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얘랑 같아지겠죠. 이렇게가. 같은 맥락으로 여기서도 똑같이 2D 더한 거 2D 더한 게 이렇게 같아지는 쌍이 나온다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A1과 B3.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D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다른 경우는 없을까요? 다시 말해서 A1이라는 걸 안 가지게 되고 A2부터 가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같아진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D만큼 점프한 얘랑
얘가 이렇게 같아지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만큼 점프를 하면 그 다음 A6인데 A6은 A 집합 A에 없는 집합이죠. A5까지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지는 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공통 원소가. 그 말은 얘는 교집합을 2개밖에 만족 못하니까 안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같아진다고 치더라도 그 다음 얘랑 얘가 이렇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원소가 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A1이 없는 경우는 원소가 3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경우는 이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20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경우에서는 A2에서 18D를 더한 거니까, 그죠? D가 2일 때는 마이너스 4 더하기 36이고요. 그죠? 32인가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4 더하기 18이니까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더하면 답은 가능한 경우는 46이 답이 되겠다. 자, 단답형의 19번과 20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예요. 얘에 대해서 이런 삼각함수를 갖고 있다고 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죠? 우리 평행이동,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 그림하고 많이 했었죠. 중앙의 꼬치를 8-a로 두고 얘를 윙윙 하는데 0부터 이 친구는 주기가 지금 2파이 나누기 b, 절대가 b지만 지금 자연수니까 항상 양수니까 2파이분의 b죠. 이 말을 쉽게 얘기를 하자면 0부터 2파이에서 b해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윙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부터 2파이 선생님이 이렇게 잡으면 b회만큼 윙윙 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b가 만약에 2면은 한 번, 2번 이렇게 간다는 거고, b가 만약에 3번이면은 한 번, 2번, 3번 이렇게 간다는 소리야. 그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와닿죠? 주기라는 뭔가 이식을 그대로 뭔가 머리에 쏙 박아버린다기보다는 주기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b회 진동을 한다. 자, 그럼 b가 만약에 4번이면은 윙윙 윙윙 4번 진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그래프고요. 윙윙을 만약에 이제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뭐 가령 이제 예를 들면은 b가 2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이때 천장 이 부분의 값은 뭐가 되겠어요? a 더하기 8 빼기 a인 8이 되고, 이 부분은 8 빼기 2a가 되겠죠. 왜? 8 빼기 a라는 꼬챙이에서 얘가 더하기 a가 되는 경우랑 빼기 a가 되는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그래프가 지금 fx라는 건데 얘가 2가지 조건을 만족을 한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래요. 다시 말해서 x축보다 항상 이렇게 위 혹은 걸터 있어야 돼. 걸터 있다는 거는 뭐 요런 것도 된다는 소리죠. 그림 잘못 그렸는데 요런 것도 된다는 소리죠. 이게 x축이 된다는 소리예요. x축이 여기 있어도 되고요. 혹은 뭐 이거보다 좀 아래 있어도 상관이 없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0부터 2파이까지라는 이 구간에서 2파이는 포함이 안 되네요. x에 대한 방정식 fx는 0.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랑 x축의 교점이 4개. 근데 지금 보면은 교점이 4개가 안 생겨 있죠. 그죠? 이 친구랑 이 함수가 교점 4개 있어야 된대.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 x축이라고 하는 친구는 얘랑 다 있어야 되는데 가족번에 의해서 얘가 이거보다 위로 갈 수는 없잖아. 항상 0 이상이니까. 그럼 이렇게 무조건 스쳐야 된다, 접해야 된다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겠죠. x축은 요런 그래프를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지금 이 그림만으론 가는 충족을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교점이 2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윙윙을 2번 했죠, 선생님이. 윙윙 2번 했는데 교점이 2개밖에 없어요. 안 된다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교점이 4개가 되려면 윙윙을 몇 번을 해야 된다? 그쵸?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 끝입니다. 이게 지금 fx예요. 자, fx 이제 a랑 b를 구해볼게요. 첫 번째, 밑에 있는 이 최소값들이 8 빼기 2a였는데 그게 x축과 닿는다 했으니까 이퀄 0.
따라서 8 빼기 2a 자체가 0이 돼야 되니까 a는 4가 되고 위잉윙 몇 번 했죠? 4번 했죠? 그럼 자연스럽게 b는 쉽게 4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개 더한 8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는데 해당 풀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의 적분의 이 gx라는 친구는 3차 함수가 되겠죠. 조금 더 자세하게는 뭐 최고차항의 개수가 3분의 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뭐 그러면은 뭐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뭐 되기는 하겠죠. 자, 다음 조건에 만족시킨다는데요. x는 1 이상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답니다. 자, 근데요. 3차 함수가 어떠한 g4를 기준으로 gx가 이거보다 크다는 소리는 g4라는 지점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 그죠? 4라는 점의 기준으로 왼쪽도 오른쪽도 4보다는 커야 된다는 소리야. 그런 그래프가 나오려면 어떤 그래프가 돼야 돼요? 그쵸? 4 기준으로 요런 그래프. 다시 말해서 4에서 극소, 최소 아니에요. 극소야 된다는 거지. 맞죠? 이거는 아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4 기준으로 왼쪽도 오른쪽도 이거보다는 더 커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 말을 지금 약간 생소하신 분들은 이 말을 좀 유념이 좀 깊게 복습을 좀 해두세요. 굉장히 약간 간간이 나오는 조건인데 지금 이 친구는 x는 1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 1이 이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어야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이 절대값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데 자, 보세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x는 1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보다 gx가 더 크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x는 1 이상의 모든 실수에 뭐 3을 포함을 시키면 3이 여기 있다는 소리거든요. 뭐 뒤에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3이 4보단 크다는 소리야. 근데 그러면 지금 이 그림만으론 4라고 하는 친구를 넣었을 때 G4가 G3보다 지금 작거든요. 심지어 지금 양수야. 지금 이 그림만 보고 치면은 G4랑 G3을 비교를 하면은 요런 조건이고 요 조건 하에서는 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쉽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면 안 되겠구나. 얘가 극소를 찍되 아래에서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G4가 되겠고요. 극소. 한 3이 한 요쯤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gx라고 하는 친구는 얘를 이렇게 위로 뒤집어 올렸을 때의 그래프가 되겠고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G3은 이렇게 있고 한 G4는 이쯤에 있는 거잖아. 절대값 G4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대소 비교가 만족이 되겠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이 그래프도 문제가 좀 하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G3의 위치가 지금 여기라고 얘기를 했죠, 제가. 근데 4뿐만이 아니라 x는 1 이상인 여기 모든 범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 G 절대값 3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가장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 이쯤에 있는 애들을 보면은 절대값 G3이라고 하는 친구가 오히려 더 큰 상황이 지금 보이죠.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나 조건에 만족시키지 않는 x가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빨간색으로 그려주면요. 이게 절대값 gx가 될 텐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자, 근데 4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밑에 있는 조건에 시키겠지만 4가 아닌 한 이쯤에 있는 이거보다 작은 이 부분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g 절대값 3이
절대값 G3이 오히려 GX보다 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 이 부동방에 반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을 하지 않는 그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 앞에 있는 빨간색 조건과 이 친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프를 내렸어요. 근데 내렸는데 아직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표현을 하는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았어. 이 문제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G3이라는 친구가 어떠한 조건에 만족시켜야 될까? 이런 우월 관계 절대값 G3이 더 위에 있는 관계를 만족시키지 않으려면 G3이라는 친구가 어디 위치에 있으면 되느냐? 그쵸? 바로 정확히 여기 있으면은 문제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GX라고 하는 친구를 뒤집어 올려도 절대값 GX는 G3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다. 항상 이거보다 위에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만족시킨다고. 그죠? 이해했죠? 좋아요. 그 다음에 X는 1 이상인 위치에 대해서 GX가 G4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는 X는 1 기준으로 뭐 요런 그래프 같은 게 가능하겠죠. 적어도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죠? 왜? X는 1 기준으로 뭐 요 빨간색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는 소리야. 왜? X는 1을 기준으로 함수 값들이 이것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이 조건의 내용이죠. 그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일반화해서 좀 그리면 뭐 요런 느낌의 그래프를 하나 예시를 좀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했나요? 그래서 GX라고 하는 친구가 X는 1 이상일 때 이 그래프가 G4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리고 절대값 GX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 친구가 G3 당연해요. 0이 이게 0이면은 당연히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자연스럽게 만족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했어요. 우리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을 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개형 가지고 수식적인 조건을 도출시켜야 된다 얘기를 했죠. 첫 번째, G3가 0이다. 두 번째, G4의 극소이기 때문에 프라임이 0이다. 그죠? 자, 그럼 이 조건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2차 함수 이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 더 있네요. 죄송해요. 아직 가장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네. 지금 식을 보시면 3차 함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x에다 0을 넣게 되면 자연스럽게 구간이 윗끝과 아랫끝이 0이 되죠. 그래서 G0이 0이란 것까지 바로 얻어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가장 중요한 거, 3차 함수가 조건이 지금 첫 번째 개수 조건 하나, 둘, 셋, 넷. 완벽한 3차 함수를 얻어내려면 조건은 총 크게 4개가 필요하다. 4개 찾아냈어요. 그러면 무조건 얻을 수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조금 그리면 이 그래프보다 G0이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점의 좌표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GX라고 하는 3차 함수는 3분의 1에 X 빼기 3, X 빼기 K가 되겠죠? 사용한 조건이 뭐예요? 얘 썼고요. 이거 같구나. 얘 썼고요. 이 점에서 0이다까지 썼죠. 안 쓴 조건 뭐예요? 얘를 이용을 해서 K를 구해야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시게 되면은 뭐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좀 빠르게 암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4를 넣었을 때 여기 넣어야 되구나. 4 넣었을 때 값이 0이 되도록 K를 구하면 그 끝입니다. K가 바로 24분의 5가 나옵니다. 계산 관련 좀 생략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F9잖아.
F9가 뭐예요? F9는 여기다 9 넣은 거가 아니라 이 친구를 미분한 G'X 이퀄 fx에 9를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G'9를 구하는 문제죠. 그냥 G'9니까 그냥 여기다가 9 넣어주면 되겠죠. K는 아까 9였으니까 넣어주시면 답은 39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한 거 뒤에 빼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얘를 찾아내는 과정. 되게 간단하게 두 줄짜리 박스친 이 개념 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몇 줄 안 돼요 이거. 이런 거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추론 문제는 처음에는 조금 익숙치 않아요. 약간 본인이 셜록 홈즈가 되는 것처럼 조건과 조건의 이러한 이거를 약간 참 잘 끼워 맞추는 형태의 능력이 필요한 거라서 생소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를 그냥 반복적으로 풀면은 추론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찾게 돼요. 그 그래프 개형을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깊고 길게 시간을 가지면서 연습을 하셔야 20번 같은 이 쉬운 정도의 쉬운 난이도입니다. 추론 치고는 추론 문제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이를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풀이를 좀 말로 하느라 좀 횡설수설했는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확통 같은 경우에는 27번부터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하자. 그럼 주사위를 두 번 던지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이니까 토탈 36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죠? 차례로라고 하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A 곱하기 B가 4의 배수일 때 사건의 이원이라고 할게요. A 더하기 B가 7 이하의 확률 E2를 구하는 문제죠. 자, 지금 그러면 이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무슨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이죠. E1이 바탕이 될 때 E2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P E1을 조건으로 하여금 E2일 때니까 P E1 교집합 E2 분의 P E1이 되겠죠. P E1이 뭐예요? 얘가 4의 배수일 확률. P E1 E2의 교집합 뭐예요? 4의 배수이면서 A 더하기 B가 7 이하의 확률이잖아. 자, 이거 가능한 경우가 뭐예요? E1과 E2의 교집합 곱하기 4의 배수인데 7 이하인 경우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4의 배수이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가 있죠? 하나가 4거나 짝짝을 곱하면 자연스럽게 4의 배수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거 종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조금 까다롭단 말이야. 내가 이거 생각하고 너무 복잡하다고.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냐면 얘를 먼저 쫙 나열을 하고 거기서 이 툴을 더 만족시키는 애들을 골라내면 분자에 들어가는 거야. 뭔 소리냐? 4의 배수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부터 생각을 하자 이 말이죠. 그죠? 자, 볼게요. A가 1일 때 봅시다. 그러면은 4가 되고 2일 때는 2, 4, 6 되고 3일 때는 4 되고 4일 때는 2, 4, 6 되고 정말 죄송해요. 4일 때는 다 되죠. (5일) 때는 이거 되고 6일 때는 2, 4, 6 이렇게 되겠죠. 토탈 몇 가지예요? 하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5가지. 그중 이게 지금 P2의 경우 P2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15가지 중에 거기 중에 E2도 만족하는 애들이 뭐가 있을까? 더했을 때 7 이하이네. 골라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까지네요. 그럼 7이네. 그냥 끝. 동그라미 치기 7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28번 보도록 할게요.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매칭이죠.
자, 이제 가나다를 만족하는 그건데, 자, 가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죠. 홀수끼리 곱해하면 홀수 된다 했으니까 당연히 홀, 홀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 F2와 F4가 가리켰었을 때 F4가 더 크다. 그리고 이거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다. 뭔 소리냐? 화살표를 이렇게 막 이제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화살표 맞은 애들을 골랐었을 때 얘네가 총 4개다. 아, 3개다. 이제 이거는 안 되겠죠. 그죠? 자, 홀수 조건과 나 조건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 보이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이 나를 기준으로 F1, F3, F5가 홀수가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조건 이거 3개를 나눠 먹는다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꽤 까다로우니까 나 조건을 기준으로 얘를 나눌 겁니다. 홀홀 짝짝 홀 짝짝 홀 이런 식으로. 뭔 소리냐? 그러니까 홀 홀짝 짝홀 짝짝인가요? 선생님이 위에 짝 홀홀 했었나? 이런 식으로 나눌 거라고. 오케이? 자, F2, F4가 홀수일 때부터 볼게요. 자, 쓸 때마다 이거 쓸 건데 간단합니다. 자, 얘가 모두 홀수이려면 무조건 지금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이기 때문에 얘네가 사용해야 되는 게 F1부터 F5까지 다 홀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 얘를 무조건 사용한다는 소리예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1, 3, 5 중에 2개를 골라요. 그러면 뭐 1, 3이나 3, 5나 1, 5가 나오겠죠. 이걸 고르는 순간 얘네들을 F2와 F5로 배치시켜. F2와 F4로. 가령 1, 5가 나왔어. 뽑는 경우에서. 그러면 F2와 F5를 먼저 해결시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1, 3, 5는 무조건 이걸 가리키되 3을 포함해서 가리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3을 빼먹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죠? 자,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얘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거가 3개.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얘네가 얘를 빼먹고 하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있겠죠. 그죠? 1, 5만 사용해서 하는 경우의 수인 2의 3을 빼줘야지. 아, 무조건 이 경우의 수는 3을 포함한 화살표들을 매칭하는 경우의 수다 라고 쉽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얘는 97인 걸 쉽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짝수일 때를 볼게요. 짝수일 때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짝짝인데 F2가 F4보다 작으려면 무조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고는 F2가 F4보다 작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짝수 경우가 없어. 이게 올리야.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치역이 3개려면 같은 걸 하나만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그냥 3가지죠. 그죠?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이렇게거나. 어렵지 않죠? 가장 핵심은 이 2가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F2와 F4가 홀짝이나 이제 짝홀일 때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 치역 중에서 치역을 잘 보시면은 짝수가 일단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 1, 2, 3, 4, 5 중에서 짝수인 2와 4를 하나 사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하나 선택을 했어요. 이걸 2개를 통합해서 볼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 볼게요. 자, 통합해서 보겠습니다. 2를 먼저 고르다고 칠게요. 자, 2를 고르게 되면은 홀수 중에서 사용해야 되는 치역으로서의 원소는 2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고른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홀수 있죠. 여기서 사용되는 홀수가 1과 5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 그거를 문제 기호를 씁시다. 그거를 두 가지 1과 5 중 하나 고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가져갈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고르는 순간 F2와 F4는 이미 결정이 된 거야. 동그라미와 별 중에서 작은 게 2고 큰 게 4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통합을 시켰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별이 위에 있었다고 쳐. 그러면 1과 2 중에서 작은 걸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합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가 치역을 다 고르고 F2, F4 처리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뭐야? F1, F3, F5를 이 홀수 두 개로 선정을 해야 되는 건데 하나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바라보거나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자, 근데 이렇게는 바라봐도 돼요. 왜냐면 이미 F4가 5를 바라봤기 때문에 치역에는 이미 2랑 5는 포함이 된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는 되는데 밑에 별만 바라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치역이 얘가 없고 2랑 5만 있기 때문에 전체 2의 3승 경우의 2의 3승 경우에서 1만 바라보는 경우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이게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게 8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 더하시면은 144가 나오게 되겠죠. 자, 아마 동그라미 2번 경우의 수를 컨트롤하는 게 조금 어려웠을 텐데 각 항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어디까지의 계산이 자동 결정되는 연산인지 어떠한 조건을 먼저 선처리하는데 어떤 계산법을 쓰는 건지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조금 더 베리에이션 있는 문제를 현명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한번 반복해서 보면서 복습하도록 하세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장의 검은 카드와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면 좀 배려할 때 조건이 많네요. 조금 짜증나는데 흰색 카드에 적힌 수가 작은 수보다 오케이. 이거를 흐트러 놓을 때 8이 뭐 앞에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순서는 그대로 앞에서 읽을 때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8이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 인 것 같고요.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야 된다. 검은색 카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2장은 있어야 된다. 2장보다 더 많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표현을 점점점으로 할게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안에 몇 개? 2장 이상이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검은색 카드 사이 또 이거에 대한 내용이네요. 3의 배수가 적힌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3의 배수는 3, 5, 6이죠. 그죠? 좋아요. 자, 그러면 되게 간단한데 우리 중복순위 문제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봅시다. 내가 어차피 앞에서부터 1, 2 들어간다는 거 내가 계속 강조했죠. 작은 수부터 이렇게 가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뭐 1을 앞으로 보내는 일은 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카드의 개수가 몇 개가 들어가냐만 판단해주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장, 3장, 2장 들어가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는 개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A 앞에 여기 A개, B개, C개가 있었을 때 얘네가 8개 이거에 대한 경우의 수만 고려를 해주면 여기 들어갈 카드들의 모임을
쉽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뭘 더 만족을 해야 되냐? 나에 의해서 B라고 하는 위치에 몇 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 2장 이상의 카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다를 보지 말고 이 가 나만 처리를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인데 B가 2 이상이야. 참고로 A랑 C는 0 이상이에요. 없어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부등식을.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되 B'도 0 이상으로 바꿔준다. AC는 뭐 당연히 0 이상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하면 돼요? 3H6 82니까 28이 되겠죠. 답은 28이 아닙니다. 왜? 그쵸? 다 룰이 안 맞잖아. 다가 뭐냐면 이 사이에 3의 배수가 없는 경우의 수예요. 3의 배수라고 하는 건 3이나 6이죠. 그죠? 그러면은 검은색 카드를 기준으로 3이 바깥에 있고 6이 바깥에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겠지. 근데 3과 4가 이 끝에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4도 여기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죠? 어쨌든 3과 6은 바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이에서 4, 5, 4, 5, 5, 4 그리고 이러면 되는 건가? 아, 2장 이상 있다는 거를 생각 안 했네. 선생님 죄송해요. 그래서 4, 5는 고정으로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우가 일단 문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2장 이상 있는 경우가 4, 5가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1, 2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3 그리고 7, 8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6 그죠? 2장을 끼워 넣되 3과 6이 없으려면 1, 2, 2, 3 안 되고 3, 4 안 되고 4, 5 되고 5, 6 안 되고 6, 7 안 되고 7, 8 그러니까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지 말 그대로. 그래서 토탈 28가지에 안 되는 경우 수 세 가지를 빼면 25가지가 답이 되겠다. 이게 앞에 있었던 문제보다 쉬운 이유가 이 나를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죠? 얘는 이 경우에 대한 고지만 조금 잘해주면은 뭐 쉽게 이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30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주머니 1 숫자 1,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공 4개와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서로 다른 색이면 12점수가 고정이고 12를 얻고 같은 색이면 곡을 얻는다. 아하. 오케이. 22 이하의 확률. 오케이, 좋아요. 자, 다른 색일 때와 같은 색일 때 점수가 다르죠.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다른 색일 때 경우랑 같은 색일 때 경우 그냥 나누면 끝이에요. 문제에서 이미 나왔잖아. 보기에서. 다른 색일 때 점수 이렇게 주고 같은 색일 때 점수 이렇게 줄게. 그러면 다른 색일 때랑 같은 색일 때 따로 나눈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른 색이려면 점수가 24점 이하이려면 어떤 조합이 가능하냐? 조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24점 이하니까. 12점이라면 24점 이하잖아. 그러니까 다른 공을 가질 확률이 뭐? 그러니까 82 중에 흰색, 검은색. 끝. 이건 무조건 12점이니까 점수가 24점보다 아래에 있는 거잖아. 이건 끝이에요. 자, 같은 색 볼게요. 그럼 얘는 두 가지 나눌 수가 있겠죠. 흰, 검. 화이트, 블랙. 화이트인 경우는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곱해서 24점이 24점 이하의 짝수군요. 짝수. 큰일 날 뻔했네. 12점 자동 짝수니까 이제 볼 필요가 없겠죠. 24점 이하의 짝수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개 뽑았을 때 짝수가 안 나온 경우는 이거밖에 없죠. 1, 3. 그러니까 82에서 전체 82죠. 8개 중에 두 개 뽑는 거. 그 중에 흰색 두 개를 뽑되 1, 3이 나오는 한 가지 빼줘야 되고 검은색 이거는 경우가 28분의 5인가요? 그럴 것 같은데 검은색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4, 5, 6, 7 중에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24점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작아지는 경우가 45, 46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근데 이거 둘 다 어차피 곱이 짝수니까 그냥 두 가지 이그대로 올리면 되겠죠. 8분의 2. 따라서 이걸 다 더해주면은 더하는 게 맞나? 더하면 23분의 28인 것 같은데. 그래서 따라서 답은 50이 되겠다. 이것도 뭐 선생님 조금 의아한데요. 30번 치고는 조금 쉽게 나온 것 같아서 오히려 28번이 지금 뒤에 박혔으면은 이거는 객관식이기 때문에 아마 정답률이 높았을 건데 객관식이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조금 정답률이 많이 낮은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객관식 강조했죠. 객관식의 확통은 죽어도 맞춰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목표로 하는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를 푸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이제 실수가 없다라고 가정하에 충분히 이제 4등급과 이제 확통의 기준으로는 이제 다 맞췄다는 가정하에 3등급을 충분히 노릴 수가 있는 영역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더 이제 질문 있으면은 댓글이나 이제 선생님께 직접적인 연락 주시면은 쉽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